원장님 같은 경우는 어떠신가요? 저는 비슷하긴 한데요. 중2가 아니라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딸을 키우고 있는데 요즘 너무 까칠하고 힘들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요즘 무슨 일이니?라고 물어보니까 저 요즘 사춘기예요. 건드리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녀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사실 저희가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아이고 언젠가 지나가겠거니 하고 그냥 참아주는 것. 그걸로 지금 그냥 묵묵히 버티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도 스트레스를 여러 가지 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쵸. 그런 부분들이 또 연구가 또 진행이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 지수를 4점 만점으로 표현을 했을 때 얼마 정도 받고 있는지 조사를 해보니까 한 2점 정도, 적당한 정도로 받고 있는 걸로 나왔고요.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또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자신의 외모, 그다음에 자신의 성격, 이 두 가지가 다른 요소들보다 훨씬 더 많이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걸로 또 나왔거든요. 네. 그럼 또 마지막 하나, 세 번째가 뭐냐면은 친구 관계. 우리가 옛날을 생각해 보면은 옛날에도 우리 교우 관계에 대해 가지고 인기를 얻고 싶고 다른 친구들하고 잘 어울리고 싶고 그에 따라 가지고 학교 생활을 원활하고 싶었던 것들이 생각이 나실 거예요. 네. 요즘 아이들도 사실은 뭐 학업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초등학생 정도 수준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내가 다른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거. 아까 황태영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작은 사회생활이 사실 어린이집부터 시작이 된다고 하시지 네.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초등학교에서도 여전히 그 스트레스의 연장선인 것 같아요. 교우 관계, 학년기의 교우 관계에 대해 가지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이 명절 스트레스를 좀 완벽하게 해소할 수 있는 방법,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비법이 궁금한데 우리 다른 원장님들은 또 어떻게 해소하고 있을까요? 제가 자주 쓰는 건데요. 네. 사실 방송에도 여러 번 나왔던 혈자리가 있어요. 바로 전중혈이라는 자리인데요. 양쪽 유두에서 딱 가운데 자리. 이 자리가 이제 눌렀을 때 뭔가 좀 뻐근하고 이렇게 불편한 게 있으면은 지금 이제 연구 결과로는 교감신경이 좀 항진되어 있는 결과들이 나타나요. 여기에 이제 꾹꾹 눌러가면서 조금 풀고 그렇게 하면 조금 시원해지는 게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 하면은 한숨을 한번 크게 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조금 스트레스를 받고 불안해지면요. 호흡이 불안정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한숨이 이것들을 리셋을 시켜줘요. 다시 처음부터 정상적인 리듬을 되찾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게 카메라 화면이 날 비추고 있네. 한번 이렇게 눌러가지고 전중혈을 눌러서 풀고 하고 이렇게 되면은 어느 순간 무게가 이렇게 확 가벼워지면서 조금 스트레스가 풀리는 기분도 들고 어깨에 뭉쳐져 있던 그런 기분도 훨씬 날아가게 되고 이래서 되게 좋더라고요. 네. 또 특이적으로는 또 요즘 보니까 배뇨기 장애를 앓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화장실에 하루에 16번도 가고요. 뭐 심하신 분들은 20번도 넘게 가는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게 다 스트레스에 이게 문제가 없는지 꼼꼼히 체크를 해보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생리에도 문제가 생기고 뭐 소변 횟수에도 문제가 생기고 이런 경우에는 결국 스트레스를 푸는 쪽으로 해서 처방을 쓰거나 아니면 생활 지도를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한 달 조금 혹은 이제 좀 길게는 한 석 달 정도 이렇게 계속 생활 지도를 하고 치료를 해보면은 그 소변 횟수가 8번까지 정상 범위까지 떨어지는 경우를 볼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성 질환, 소화기 질환, 두통 이것뿐만 아니라 사실 배뇨기 장애까지 올 수 있는 부분인 거죠. 예번 원장님, 또 우리 시청자분 어떤 증상을 의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사실 말씀해주신 증상을 판단하기에는 몇 가지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긴 한데요. 저는 이 중에서 이제 의자에 앉아서 1시간 정도 오랫동안 이렇게 다리를 내려놓고 있을 때, 그러고 나서는 이제 좀 많이 무겁고 힘들고 차라리 이게 중력 방향이 아니라 오히려 옆으로 이렇게 놓았을 때 오히려 더 편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조금 더 집중해서 본다면은 내려가는 혈액이 다시 거꾸로 올라오지 않아서 생기는 병. 이제 우리 하지정맥류라는 얘기 한 번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 정맥류를 저는 의심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경우에는 원래는 이제 한번 내려간 혈액들이 근육의 움직임에 따라 가지고 위로 이렇게 올라와서 이제 심장까지 도달을 해야 되는데 이것들이 지금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제 혈액들이 이제 판막에 의해서 이제 잘 내려가는 걸 멈추고 이제 올라와야 되는데 판막이 제대로 된 역할을 못 해주는 거죠. 그래서 계속 고이게 되고 혈관들이 파랗게 노출이 되는 것들이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런 증상들이 있으시다면 하지정맥류 증상을 의심을 해볼 수가 있어요. 하지정맥류는 제일 먼저 드는 증상이 먼저 다리, 특히 이제 우리 종아리라고 부르는 쪽이 먼저 되게 묵직하고 그다음에 굉장히 많이 피로한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특히 주무실 때
특히 밤에 들어가지고 다리가 이제 더 많이 불편해지는 특징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에 더해서 이것들이 더 심해지면은 쿡쿡 찌르는 뭔가 이렇게 날카로운 통증이 생기고 오히려 이제 그런 것보다 조금 덜하신 경우에는 오히려 그 혈관이 나와 있는 그런 부분들이 가려운 증상도 같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증상들을 다 종합을 해보기에는 사실 조금 부족하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중력방으로 한참 다리를 내려놨을 때 불편하시다면 이런 좀 전에 말씀드린 하지 정맥류 증상을 의심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또 다른 증상, 하지 정맥류 증상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증상이 심해지면 피부색도 변하고 또 다른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는 만큼 경각심을 가지고 관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원장님, 하지 정맥류가 있으신 우리 다른 시청자 여러분들,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관리가 가장 중요할까요? 네, 그 좀 전에 말씀드렸을 때 혈액이 중력방향으로 내려간 다음에 올라오지 않아서 생기는 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다시 말해서 한 자세로 오랫동안 있으시면은 당연히 불편한 것들이 생기실 겁니다. 그럴 때는 한 2분, 3분 간격마다 다리를 조금 움직여 주시는 게 제일 좋죠. 지금 잘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이게 만약에 발바닥이라면은 발 뒤꿈치를 들어주는 운동을 통해 가지고 종아리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앉아 있거나 서 계시다면은 발 뒤꿈치를 한번 이렇게 움직여 가지고 혈액을 위로 펌프질해서 올려주시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체중이 혹시나 너무 적정 체중 이상으로 많이 이제 증가돼 있는 분이라면 체중을 이제 줄이는 것도 훨씬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혈액이 아까 심장으로 원활하게 다시 돌아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들을 방해하는 요소, 허리띠를 너무 강하게 잰다거나 엉덩이, 허벅지에 꽉 조이는 그런 의복들은 좀 피하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아까 그 말씀하실 때 약간 뭐 족욕이나 이런 것들 좋다고 했는데 사실 하지정맥류에는 좀 뜨거운 환경을 피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우나나 뜨거운 찜질방 이렇게 그런 뜨거운 곳에 노출되는 거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적절하게 운동을 하시는 것, 특히 이제 약간 살짝 빠른 속도로 걷기 운동 같은 경우는요, 혈관벽이 오히려 더 건강해지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예방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혈압이 올라가지 않도록 짠 음식, 그 다음에 그런 것들 피하시고 신선한 채소나 과일 드시고요. 그 다음에 혹시나 이 증상들이 조금 더 심해진다면 압박 스타킹을 처방받으셔가지고 입으시면 훨씬 더 예방적 효과가 많이 도움이 됩니다.